원자력기사 기출풀이 2021년 1회 방사선 이용 및 보건물리 11번에서 20번입니다. 풀이 영상의 지속적인 업로드를 위해서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문제 풀이가 잘못된 경우 고정 댓글로 안내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 풀이 해설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정 댓글에 기출문제 파일 다운로드 링크 있으니까 프린트해서 보세요. 11번 다음 중 중성자와 물질과의 상호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4에서 중성자와 원자핵이 충돌할 경우 때때로 N2N하고 N3N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때 이러한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성자하고 원자핵 충돌 시에는 흡열 반응하고 발열 반응 둘 다 가능해서 4번은 틀렸습니다. 즉 보기 3의 중성자는 흡수 반응의 결과로 양성자나 알파 입자 등의 하전 입자를 방출할 수 있는데 이때 이러한 반응은 발열 반응일 수도 있고 흡열 반응일 수도 있다. 이게 정확한 설명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커마랑 흡수솔량은 식을 한번 외워줘야지 되는데요. 커마는 입사된 에너지에서 제동복사 및 쌍정자 생성으로 빠져나온 에너지를 빼주고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고요. 흡수솔량은 거기에다가 제동복사 및 쌍정자 생성을 제외한 빠져나온 에너지까지 추가로 빼준 다음에 질량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따라서 커마가 흡수솔량보다 제동복사 및 쌍정자 생성을 제외한 빠져나온 에너지만큼이 더 크게 되는 거죠. 보기 1의 1매무의 광자가 물 팬텀에 입사한 경우의 표면 선량은 커마보다 흡수 솔량이 더 크다. 이거 아니죠. 커마가 더 크죠? 따라서 1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보기 2에 동일한 방사선에 대하여 물질의 반가층이 클수록 차폐의 공간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반가층이 클수록 차폐에 필요한 두께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즉 공간적으로 더 불리하죠. 2번도 틀렸습니다. 보기 4에 반도체 검출기의 경우 저에너지 감마선 영역에서는 4층으로 인해 개축 효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층은 반도체 검출기에서 방사선 조사 시 약간의 흡수가 일어나는 층으로 불감층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효율이 저해되는 요인이죠. 따라서 4번도 틀렸습니다. 보기 3에 두 가지 종류의 차폐체로 감마선을 차폐할 경우에 이 충돌 선 속의 지수 감쇄는 차폐체 순서와 무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폐 대상 방사선이 감마선이 되면은 차폐 순서와 무관하죠. 따라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13번 기체 유입형 비례 계수관을 이용하여 알파선과 베타선을 측정할 때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례 영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분해능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가의 방사선 측정뿐만 아니라 방사선의 에너지 측정도 가능하다. 이건 옳죠. 그리고 알파선이랑 베타선 모두 인가 전압 증가 시 출력 펄스는 증가를 하지만 방사선 자체의 에너지 증가로 펄스가 증가하는 것은 둘 중에서는 알파선 뿐입니다. 따라서 알파선의 경우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계측기의 펄스도 증가한다. 이건 옳지만 베타선의 경우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계측기의 펄스도 증가한다. 이거는 틀렸죠. 따라서 옳은 거는 가하고 1번 되겠습니다. 14번 1내부의 감마선이 성강체에 모든 에너지를 전달하고 평균 450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진 2000개의 섬광 광자를 생성하였을 때 성강체의 성광 효율은 성광 강자 한 개의 에너지는 HC 나누기 람다 이때 H 플라크 상수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C 광속 나와 있죠. 따라서 두 개 적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파장 람다가 여기 450나노미터 이거 단위 연산해서 써주면은 에너지는 4.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 되고요. 요게 2만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2만 개를 곱해주면은 8.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 줄이 나옵니다. 그 다음 에너지가 1매부 요거 단위 환산을 시켜주면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 줄이 나옵니다. 성광 효율은 감마선이 생성한 광자 에너지 나누기 감마선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또 구한 거 요거 나누기 요거 해주게 되면은 5.5%가 나와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5번 문제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풀이 확보되는 대로 추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2번이라고 합니다. 16번 다음 중 천연 방사성 핵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 자연분계 계열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엔트라고 외우죠. A는 티늄 계열, U는 우라늄 계열, N은 넵튠륨 계열, 그 다음에 T는 토륨 계열이 되고요. 질량수가 각각 4n 플러스 3, 4n 플러스 2, 4n 플러스 1, 4n 이런 순서로 되고요. 악티늄 계열은 우라늄 235가 대표적, 우라늄 계열은 우라늄 238이 대표적, 넵튠륨 계열은 인공방사성 계열인데요. 천연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기 3에 질량수가 4n 플러스 3인 계열은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넵튠륨 계열이죠. 4n 플러스 1.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참고로 자연분계 계열의 공통점은 첫 핵종이 긴 반감기를 갖는다. 계열 분기 도중에 라동 기체가 있다. 최종 핵종은 납82이다. 이렇게 세 가지가 공통점 되겠습니다. 17번 2.3 내부 단일 에너지 감마선이 매우 작은 크기의 반도체 검출기에 입사 시에 다중 채널 분석기에서 관찰이 가장 용이하지 않은 피크는? 이거 참 논란이 많은 문제이자 별로 좋지 않은 문제입니다. 감마선이 반도체 검출기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전자가 생성이 되고 생성된 전자가 검출기 내부를 이동을 하면서 광전자가 생성이 됩니다. 따라서 광전자에 의한 컵부터 산란하고 광전자 피크는 검출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매우 작은 크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중 이탈이 되고 단일 이탈만 검출되기는 어려워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단일 이탈 피크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중 알파선 측정에 적합한 방사성 측정기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요거 알파선 측정에 적합한 검출기 요거 외워줘야지 됩니다. GNS 그 다음에 CR39가 알파선의 측정에 용이하고요. NaI 소듐 아이오다인 요거랑 세슘 아이오다인 CSI 같은 경우가 감마선 측정에 용이, 그 다음에 저순도 저마늄 반도체 검출기죠. HPG 요것도 감마선 측정에 용이합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9번 흡수술량이 같은 체내 피폭의 경우 등가설량이 가장 큰 핵종은? 등가설량은 방사선 가중치에다가 흡수설량을 곱해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흡수설량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방사선 가중치가 큰 핵종을 찾으면 되죠. 알파선은 20, 양성자가 2, 베타선이 1, 감마선이 1. 그래서 알파선 각출 핵종을 찾으면 됩니다. 이 중에서 알파선 백중 핵종은 4번이 되겠고요. 여기 핵종별 방출 방사선 교율 핵종 정리해 두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크리톤 85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10.7년으로 베타선 방출 핵종이 되겠습니다. 20번 제형계수가 가장 큰 10인 액체 폐기물 배수관리 설비가 10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전체 설비의 방사선 폐기물 제거 효율은 얼마인가? 만일에 설비가 한 개만 있다면 제형계수가 10인 거죠. 그러면 제거 효율은 1 빼기 1 나누기 제형계수가 돼서 90%가 되고요. 10개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전체 제형계수는 제형계수의 곱이기 때문에 1 빼기 1 나누기 10 곱하기 10 해줘서 99%가 돼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